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날 새벽에 제가 누른 한 번의 호출이 한 어르신의 죽음과 병원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3층 남자병동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고무 밑창 신발이 리놀륨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나는 작은 삐걱 소리, 형광등 불빛 아래로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 어르신들의 고른 숨소리, 평소와 똑같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어요. 저는 10년째 이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 근무를 돌 때면 항상 같은 순서로 침상을 확인해요. 301호부터 시작해서 315호까지 어르신 얼굴을 살피고 이불이 흘러내리진 않았는지 보고 손등을 가볍게 짚어보며 체온을 확인하죠. 말없이 조용히 발소리 죽여서요. 그렇게 311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김정우 어르신, 83세, 뇌경색 후유증으로 3년째 입원 중이신 분,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죠. 제 손을 잡으며 은혜 씨, 오늘도 고맙네 하고 눈을 반달처럼 접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김 어르신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응시한 채로요. 어르신 아직 안 주무세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작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눈만 천장을 향한 채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르신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움. 어르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등을 만졌을 때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피부가 느껴졌거든요. 겨울 새벽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예요. 은혜예요. 어르신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김어르신 눈엔 항상 온기가 있었어요. 저를 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오늘 힘들지? 하고 물어보시곤 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어르신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점도 빛도 반응도 없었어요. 마치 저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 있으셨나요? 호출 버튼. 저는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밤 근무 간호사는 아마 2층에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엔 보통 혼자 돌거든요. 저는 복도로 나가 뛰었습니다. 간호사실 쪽으로요. 고무 밑창 신발이 바닥을 쿵쿵 밟으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어르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2층 간호사실 앞 복도.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은혜 씨?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원무과장 정미라였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서류 뭉치를 손에 든 채 복도를 걷고 있었죠. 새벽 3시에 과장이 왜 병원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3층 311호 김정우 어르신 상태가 이상해요. 의사 선생님 호출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김정우 환자요? 그분 원래 그래요. 밤에 잠 안 주무시고 눈 뜨고 계시는 경우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달라요. 손이 너무 차갑고 눈빛이. 은혜 씨. 과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이 시간에 소란 피우면 다른 환자들 다 깨요. 담당 간호사 출근하면 그때 보고하세요. 하지만 은혜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혜 씨는 조무사예요. 환자 상태 판단은 간호사나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은혜 씨가 할 일은 침대 정리하고 기저귀 갈고 식사 보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 입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장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복도를 지나쳐 갔어요. 구두 굽소리만 타닥타닥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김정우 어르신을 6개월 동안 돌봐온 건 저였습니다.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어떤 날 표정이 좋고 어떤 날 힘들어 하시는지, 식사를 몇 숟가락 드시는지,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311호 앞에 섰을 때 저는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과장 말이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어르신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니까. 손이 차가운 것도 그냥 추워서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우 어르신은 여전히 눈을 뜨고 계셨어요. 천장을 응시한 채로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맥박을 짚어봤지만 너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겨울 추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즉시 침대 옆 비상 호출 버튼을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복도에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당직 의사 호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었어요. 조무사가 의사를 직접 호출하는 건 절차에 어긋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규정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당직실입니다. 선생님, 3층 311호 김정호 환자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누구세요? 조무사 박은혜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르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오고 계세요. 어르신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당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맥박 매우 약하고 손발이 차갑고 의식 반응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 맥박을 짚었어요. 몇 초 후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심정지 직전입니다. 지금 바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정우 어르신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의사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 씨 잘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기록조차 제대로 못 남겼을 겁니다. 기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 상태를 기록하는 일일기록 노트였죠. 펼쳐진 페이지엔 김정우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저녁 식사량 보통, 표정 밝음. 내일은 죽 먹을게 하고 웃으심.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1월 13일 새벽 3시 상태 급변. 손 차갑고 의식 저하. 당직 의사 호출. 새벽 4시 30분 사망.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요.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녹색 노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은혜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다는 걸요. 김정우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7시 교대 근무 시간 복도엔 아침 식사 카트가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환자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복도를 천천히 걸었고 보호자들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3층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식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김어르신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은혜 씨 괜찮아요? 간호사 김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였어요.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지수는 제 얼굴을 잠시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 씨가 새벽에 호출한 거 다들 알아요. 의사 선생님도 은혜 씨 덕분에 최소한 기록은 남겼다고 그러시던데. 그래도 늦었잖아요. 은혜 씨 잘못 아니에요. 지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은혜 씨가 없었으면 더 늦었을 거예요. 그거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아침에 회의 있대요. 회의요? 응. 김정우 환자 사망건 관련해서 유가족이 병원 측에 설명 요구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2층 회의실 병원장, 원무과장 정미라, 간호팀장, 당직 의사, 그리고 저까지 총 5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가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회의는 사전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죠. 병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정우 환자 사망건 유가족 측에서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기록을 제시하고 병원 측 대응이 적절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직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 50분 호출받고 즉시 응급처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이미 심정지 직전이었고 그 부분입니다. 원무과장 정미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호출 시점이 문제예요. 새벽 3시 50분이라는 건 조무사 박은혜 씨가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한 시점보다 한참 늦은 거잖아요. 테이블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새벽 3시경 복도에서 박은혜 씨를 만났을 때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 제 판단으론 긴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간호사 출근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과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손이 차갑고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은혜 씨, 그 정도 증상은 노인 환자들한테 흔한 일이에요. 은혜 씨도 알잖아요. 과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은혜 씨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과민 반응. 그 단어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과장님, 저는 은혜 씨. 병원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유가족 만나기 전에 우리끼리 정리 좀 하죠. 지금 중요한 건 병원 측 대응이 적절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은혜 씨. 돌아보니 당직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은혜 씨가 호출 안 했으면 더 큰 문제였어요. 그거 알죠? 선생님, 제가 유가족 만나면 정확히 말할게요. 은혜 씨 덕분에 최소한 기록은 남겼다고요.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복도 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록.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냈어요. 펼쳐진 페이지엔 김정우 어르신 이름과 제가 매일 적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식사량 감소, 표정 어두움, 10월 22일 밤에 통증 호소, 잠 못 이룸, 11월 8일 오늘은 기분 좋아 보임, 은혜 씨 얼굴 보니 좋다 하심.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적어온 문장들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저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작은 변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과장은 이 노트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씨,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알아요? 어차피 직원들은 묶어서 정리해서 올려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도로 넣고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 유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우 어르신의 딸 김수진 씨.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회의실에서 병원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셨고 새벽 시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직 의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했으나 죄송하지만요. 김수진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이 알고 싶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상했던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요. 병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직 의사 호출 시점은 새벽 3시 50분입니다. 그전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병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원무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야간 순회 중 조무사가 환자 이상 징후를 보고했으나 당시 판단으론 긴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무사요? 김수진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조무사분이 먼저 발견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몇 시였어요? 과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새벽 3시경입니다. 그럼 거의 1시간이나 지나서 의사를 부르신 거네요? 김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왜 바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병원 측 대응은 적절했습니다.
조무사의 보고를 받은 원무과장이 환자 상태를 판단했고,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김수진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아무도 손 안 댔다는 거잖아요. 유가족분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수진 씨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조무사분이시죠? 네. 제 아버지 많이 아파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은 항상 웃으려고 하셨어요. 아파도 내색 안 하시려고 하셨죠. 김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그날 새벽에도? 네. 저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보고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무사분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엔 녹색 노트가 들려 있었고 펼쳐진 페이지엔 김정우 어르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이 따뜻하셨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도 이 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장은 쓸모없다고 했고 병원은 공식 기록만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진짜 하루였다는 걸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은혜야, 엄마 병원 갈 시간인데 왜 연락이 없어? 오빠, 오늘 제가 못 가요. 병원에서 일이 있어서. 아니, 은혜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형수는 애들 봐야 하고 나는 회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 오빠도 저도 똑같이 일하잖아요. 은혜야, 내 일이랑 내 일이 같아? 너는 조무사고 나는 회사원이야. 당연히 내가 더 중요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왜? 오늘은 못 가요. 은혜야, 지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평생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에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은 꺼버렸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녹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저는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11월 13일 오늘 저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로비에서 간호사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날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3층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간호사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무과장 정미라, 간호팀장,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서류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간호사 김지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저 사람들 병원 감독관이래요. 감독관이요? 응. 김정우 환자 유가족이 정식으로 민원 넣었대요. 병원 측 대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래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간호사실 쪽을 바라봤어요. 원무과장 정미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저는 2층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감독관 2명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원무과장과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박은혜 조무사님, 들어오세요. 감독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감독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1월 13일 새벽 김정우 환자 사망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은혜 씨가 환자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한 시각이 새벽 3시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원무과장 정미라 과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보고 당시 과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무과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담당 간호사 출근 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독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박은혜 씨는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직접 당직 의사를 호출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 조무사가 직접 의사를 호출하는 건 절차 위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호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르신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독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은혜 씨, 혹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저는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를 올려놓는 순간 원무과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감독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매일 작성하는 일일기록 노트입니다. 어르신들 상태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정우 어르신 이름 옆에 빼곡히 적힌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10월 15일 식사량 감소. 표정 어두움. 11월 8일 오늘은 기분 좋아 보임. 은혜 씨 얼굴 보니 좋다 하심. 11월 12일 저녁 식사량 보통. 표정 밝음. 내일은 죽 먹을게 하고 웃으심. 11월 13일 새벽 3시 상태. 급변. 손 차갑고 의식 저하. 감독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기록, 병원 공식 기록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겁니다. 왜 적었습니까?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감독관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원무과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장님, 이 기록을 보면 환자 상태가 새벽 시간 급변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무과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시 저는 박은혜 씨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증상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상하다는 느낌만 전달받았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손이 차갑고 눈빛이 이상하다고요. 은혜 씨,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보고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장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제 말을 끊고 은혜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라고 하셨잖아요.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감독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건,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겠습니다. 감독관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상사에게 대들었어요. 공식 석상에서 감독관들 앞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간호사 김지수였어요. 은혜 씨 괜찮아요? 응. 은혜 씨 목소리 다 들렸어요. 복도에서도 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은혜 씨 멋있었어요. 뭐가? 1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 높인 적 없는 은혜 씨가 오늘 처음으로 싸운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후 3시 김정우 어르신 딸 김수진 씨가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무사님, 네. 병원 측에서 연락 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다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김수진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게 보낸 자료예요. 아버지 상태 기록이라고 하던데 봉투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복사된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제 녹색 노트의 복사본이었어요. 이거 김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무사님이 쓰신 거죠? 네. 아버지가 언제 웃었는지, 언제 힘들어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김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주일에 한 번 면회 와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어르신은 항상 딸 자랑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바빠서 그렇지 나 걱정 많이 해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무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수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저는 아버지 마지막 날들을 알게 됐어요. 누가 곁에 있었는지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감독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병원 전 직원이 로비에 모였어요. 병원장이 단상에 올라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김정우 환자 사망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 상태 이상 징후는 새벽 3시경 조무사 박은혜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으나 원무과장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었습니다. 원무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는 병원 응급대응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병원장이 원무과장을 쳐다봤습니다. 원무과장 정미라는 즉시 직이 해제되며 추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장님,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판단 착오였을 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판단 착오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사건 이후에도 사실을 은폐하려 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과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장이 다시 종이를 들었어요. 반면 조무사 박은혜는 규정을 어기고 직접 당직 의사를 호출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신속히 기록할 수 있었고, 이는 병원 측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은혜 조무사의 행동은 환자 중심 의료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병원 측은 이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표창 저한테요? 간호사 김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병원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은 모든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급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원무과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장은 로비를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나요? 승리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엔 녹색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펼쳐진 페이지엔 김정우 어르신 이름과 제가 쓴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이 따뜻하셨다.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처음으로 인정받았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표창식은 3일 뒤에 열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직원들이 모였고 병원장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상패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하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상패를 받는 순간에도, 박수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표창식이 끝나고 저는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311호 앞에 섰을 때 발걸음이 멈췄어요. 김정우 어르신이 계시던 침대. 지금은 다른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78세 파킨슨병 환자. 일주일 전에 입원하신 분이었죠. 침대 시트는 새하얗게 빨래되어 있었고 창가엔 새로 꽂은 조화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침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제가 좀 더 빨리 움직였다면.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과장 말을 듣지 않고 처음부터 의사를 불렀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흐릿하게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손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 안의 온기만 느끼고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싸운 걸까? 어르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제가 억울해서였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김지수였어요. 은혜 씨, 여기 있었네요. 지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은혜 씨 찾았어요. 표창 받았으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나 괜찮아.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지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뭐가요? 과장한테 대들고 감독관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당연하죠.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안 그랬으면 진실은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겠죠. 하지만 과장은 직위 해제됐잖아. 그건 과장 본인이 한 일의 결과예요. 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사람이 죽었어요. 김정우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요. 그 앞에서 누가 편하고 불편하고를 따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수야, 나는 울어도 돼요. 지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혜 씨 10년 동안 참았잖아요. 이제 좀 울어도 돼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상 벤치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수진, 김정우 어르신의 딸이었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편지 한 통과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은혜 조무사님께 편지 받아보실지 모르겠네요. 먼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곁에 계셔 주셔서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면회 가는 것도 버거웠고 갈 때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그냥 네, 아버지하고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조무사님이 써주신 기록을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언제 웃으셨는지, 언제 힘드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조무사님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켜봐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액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사진이에요. 조무사님이 간직해 주셨으면 해서 보내드려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걸 조무사님이 기억해 주시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수진 올림. 편지를 접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액자를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 젊은 김정우 어르신이 웃고 계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기억할게요. 그날 저는 액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흐려진 풍경을 바라봤어요. 손엔 녹색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엔 새로운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어르신 78세, 파킨슨병, 11월 16일 첫 만남, 표정 조심스러움, 잘 부탁합니다 하심.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켜드릴게요. 마침표를 찍는 순간 버스가 병원 앞에 멈췄어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갈 때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은혜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은혜 씨 덕분에 병원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낯간지러운 말들이었지만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3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겨울 햇살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11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어요. 김정우 어르신,
속으로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박은혜예요. 아, 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손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어르신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르신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조무사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저는 어르신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11월 17일 첫 회진. 손 따뜻함. 표정 편안해 보임. 한 줄 한 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혜야, 나야. 오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저번에 내가 말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오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이 덜 중요하다고 한 거. 그건 아니었어. 응? 은혜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빠. 응? 나도 미안해. 갑자기 전화 끊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병원은 내가 다녀올게. 너무 내한테만 맡긴 것 같아. 괜찮아, 오빠. 나도 갈게. 은혜야. 응? 너 많이 단단해졌구나.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어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혜 씨. 돌아보니 간호사 김지수와 몇몇 직원들이었어요. 은혜 씨, 우리 저녁 먹으러 가요. 표창 축하한다고. 나 괜찮아. 괜찮긴요. 가야죠. 지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식당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은혜 씨, 앞으로도 계속 기록 노트 쓸 거예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쓸 거야. 왜요? 누군가의 하루를 기억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김정우 어르신이 웃고 계셨어요. 저는 녹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11월 17일 오늘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몫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 병원엔 겨울이 깊게 내려앉았어요. 복도 창문엔 성에가 맺히고 로비 한쪽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3층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어르신들 침상을 확인하고 식사를 돕고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죠. 그리고 매일 저녁 녹색 노트에 한 줄씩 기록을 남겼습니다. 12월 15일 아침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은혜 조무사님, 잠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3층 병동을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5층 병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낯선 여성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은혜 씨, 앉으세요. 병원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은혜 씨,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학과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은혜 조무사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환자 기록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네. 은혜 씨가 작성하신 일일 기록 노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냈어요. 교수님이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놀랍네요. 네. 이렇게 세밀하게 환자 상태를 기록한 사례는 처음 봅니다. 표정, 식사량, 말투, 통증 호소까지.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환자 삶의 기록이에요. 교수님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은혜 씨, 혹시 이 기록 방식을 다른 병원 직원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으세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자리에서요. 저요? 네. 은혜 씨 같은 분이 현장에서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조무사일 뿐인데요. 은혜 씨,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조무사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은혜 씨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킨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오후 311호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은혜 씨 얼굴 보니까 좀 나아지네요. 어르신이 작게 웃으셨어요. 저는 어르신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르신, 오늘 손 따뜻하시네요. 은혜 씨 손이 더 따뜻해요. 저는 웃으며 어르신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냈어요. 12월 15일 점심 식사 완료. 표정 밝음. 은혜 씨 얼굴 보니 나아진다 하심. 한 줄 한 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손엔 녹색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어요. 김정우 어르신 83세. 10월 1일 첫 만남. 잘 부탁합니다 하심.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12월 20일 병원 회의실에서 직원 교육이 열렸어요. 주제는 환자 중심 돌봄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발표자는 저였습니다. 회의실에 간호사, 조무사, 의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병동 조무사 박은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매일 쓰는 일일 기록 노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녹색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노트엔 어르신들 하루가 적혀 있어요. 언제 웃으셨는지, 언제 힘드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가 어르신 생명을 지키는 기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김정우 어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3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순간, 과장에게 보고했지만 무시당했던 순간, 그리고 결국 제 기록이 진실을 밝혀낸 순간까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기록은 약자의 목소리라는 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말씀을 잘 못하세요. 아파도 참으시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작은 변화를 기록하면 그게 목소리가 돼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 김지수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저도 기록 노트 써볼게요. 은혜 씨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환자들 제대로 못 봤구나 싶어요. 은혜 씨, 정말 대단해요. 낯간지러운 말들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김정우 어르신이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저는 녹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12월 20일 오늘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이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병원은 조용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가족 면회를 받았고 로비엔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3층 병동을 돌며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르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은혜 씨, 고맙네. 어르신들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311호에 들어갔을 때 박철수 어르신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르신, 눈 와요. 그래요? 네. 하얗게 쌓이고 있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습니다. 은혜 씨. 네, 어르신. 고맙습니다. 은혜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기가 좀 덜 무섭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르신,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퇴근하며 로비를 지날 때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트리를 바라봤어요. 손엔 녹색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보였어요. 어르신들 이름, 웃었던 날, 힘들었던 날, 따뜻했던 순간들. 제가 6개월 동안 기록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누군가의 삶을 지켰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작은 하루를 기억해 준 적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색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12월 25일 오늘 나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 그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작은 기록 덕분에 나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온함이었어요. 버스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죠. 저는 버스에서 내려 눈 내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내일도 뵐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책상 앞으로 갔어요. 액자 속 김정우 어르신이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액자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어르신, 저 이제 괜찮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녹색 노트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눈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지킨다는 것.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는 것, 말을 들어드리는 것, 작은 변화를 기억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출근할 겁니다. 녹색 노트를 들고 어르신들 곁으로 갈 거예요.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제가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이니까요. 작은 기록이 한 사람의 삶을 지켰다.